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아주 어렵게 꺼낸 한마디의 경탄이 지닌 가치. 지루해. 이 영화 실망이네. 책이 생각과 다르네. 별로야. 강의 수준이 왜 이래? 이런 방식의 표현은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 영화와 책, 그리고 강의를 만든 콘텐츠의 주인? 물론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 그렇다. 온갖 비난은 그 정도의 콘텐츠를 선택한 자기 자신의 안목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준다. 무언가를 비난할 땐 늘 조심해야 한다. 이 정도면 난 늘 속아요. 지금 내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세상에 아주 크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탄이 중요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 비난과 다르게 경탄은 자신의 높은 안목을 증명한다. 이 정도의 작품을 선택할 안목을 갖고 있죠. 이걸 이해할 정도의 지적 수준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지 나는 알고 있죠. 언제나 기억하자. 쉬운 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깊은 사색을 요구하기에 시간과 정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깊게, 아주 오래오래 보고 판단해서 아주 어렵게 꺼낸 한마디를 던지는 거다. 늘 비난하면 결국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늘 경탄하면 늘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비난은 너의 바닥을, 경탄은 너의 하늘을 보여준다. 무조건 40살 이전에 글쓰기를 시작하라. 쇼펜하우어.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주관과 사색, 이 두 개의 키워드가 향하는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 이에 대한 답으로 쇼펜하우어는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라고 단언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눈에 보이는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 깊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인생 2막에 깊은 사색으로 자기 삶의 철학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그렇게 하자고 생각하면 누구나 가능한 일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인생 1막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는 2막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철학이 아닌 타인의 철학 안에서 명령을 수행하며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생 1막에 반드시 글쓰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니, 이건 거의 명령에 가깝다. 고독을 즐기며 글쓰기를 하지 않고 지낸 청년기는 그저 시간 낭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의 조언을 통해 40살 이전에 반드시 써야 할 글쓰기의 방향을 제안하면 이렇게 5가지를 전할 수 있다. 1. 타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너의 생각만 써라. 2. 하루 1시간 이상 쓰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사라진다. 3.
경험한 단어와 경험하고 싶은 단어에 대해서 써라. 4.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가장 쉽게 써라. 5. 문장력보다 중요한 건 글 안에 담은 정신이다. 이런 5가지 글쓰기 원칙을 지키며 청년기를 보내야 비로소 깊은 사색을 통해 얻은 주장하고 싶은 다양한 사상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노년기에는 자기 삶의 철학자로 더욱 농밀한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다. 너무 늦은 시작은 좋지 않다. 40에 시작해도 좋지만 30은 더욱 좋다. 고민할 시간도 아까우니까 당장 글쓰기를 시작하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 본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이해한 것을 글로 쓰며 철학자의 시간을 준비하라.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 나는 어떤 부분에서 매우 냉정한 사람이다. 내가 힘들게 수명을 단축하며 쓰는 소중한 글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담으려면 일상을 구성하는 시간 앞에서는 언제나 냉정해야 하고 까다롭게 굴어야 한다. 산다. 그래서 내게는 용건이 특별히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끊거나 내 공간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나만의 원칙도 있다.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살지 않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마치 자기 시간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내 소중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 3가지로 나뉜다. 1. 슬금슬금 나의 공간을 침식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30분 내내 쓸데없는 이야기로 통화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 2마디로 강의료, 제품, 단가, 제작비, 기획비 등등 반으로 깎아내리거나 재능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도 자주 봤다. 문제는 그들이 매우 부유한 기업과 단체의 대표라는 데 있다.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만만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럴 때면 슬금슬금 다가온 그들의 교묘한 말에 몸통이 반으로 잘리는 느낌이 든다. 그와 얽힌 다양한 관계를 생각하면 중간에 멈추고 끊기 어렵지만 나는 냉정하게 끊고 다시 사색과 글쓰기에 전념한다. 그들은 결국 마음 약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없는 게 나은 기생충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서 냉정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간단하다. 피가 다 빨리면 그들에게서 버려진다. 그러므로 곁에 둘 필요가 없다. 2. 존경과 전문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듣기 좋은 말을 자주 사용하며 그 사람의 시간과 재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제가 평소 참 존경하는 분을 만나 영광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또 그가 받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그의 시간을 사려고 한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약한 사람은 또 존경한다는 그의 말에 의미 없는 일을 떠맡게 된다. 전문가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함께 있는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그 자리에 이건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해봐 라는 말로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사람이 있다. 전문가라는 말은 매우 좋은 뜻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할 일을 타인에게 떠넘기기 좋은 말로 사용되고 있다.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지키고 싶다면 타인의 말과 언어를 섬세하게 경계하며 관찰해야 한다. 3. 훗날을 기약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 내가 다음에는 꼭 더 많이 챙겨줄게. 단가를 확 낮추며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비용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알 수 없는 훗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이용하며 사는 그가 훗날 잘 될 가능성도 없고, 만약 정말 성공한다고 해도 그는 당신에게 더 많은 비용을 주기보다는 높은 금액에 맞는 다른 사람을 찾아 그에게 돈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힘들어도 잠시 참고 관계를 유지하면 그가 뭔가 내게 특별한 것을 줄 것 같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결국 그는 나를 물건 정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음은 나중에 잘 되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주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는 처음부터 줄 마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좋은 끝은 시작도 좋아야 한다. 시작부터 아름답지 않은 관계는 아예 생각을 접고 방향을 틀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모든 상황에서 대처하는 나만의 방법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건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자기 일을 위해서라면 독이 되는 관계는 냉정하게 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을 자신에게만 허락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보석보다 당신의 시간은 귀하다. 그래서 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시간을 훔치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힘들다. 하루 1분이라는 짧은 시간도 나의 소중한 심장과 몸이 있어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돈은 맡겨도 시간은 절대 맡기지 마라. 2023년 12월 김종원 작가. 사랑받고 잘 자란 아이들이 언어 지능이 높은 부모에게 보약처럼 듣고 자란 16가지 말. 1.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란다. 2. 멋진 일을 해내려면 두려움을 이겨낸 시간이 필요해. 3. 혼자 힘으로 설 수 있어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지지. 4. 마음을 글로 써서 전할 때 틀릴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세상에 틀린 마음은 없거든. 5. 같은 말도 좀 더 다정하게 해보자. 그럼 네 기분까지 좋아질 거야. 6.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조차 네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기회조차 잃게 되는 거야. 7. 네 말과 글에 품격을 더하면 네가 만날 사람과 하루가 달라져. 8. 잘 흔들릴 줄 아는 사람이 부러지지 않을 수 있어. 9. 오늘은 생각만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10. 실패했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마. 네가 좋았다면 간직하면 되고 나빴다면 잊으면 되는 거야. 11. 조금 서툴러도 글쓰기를 시작하면 네 마음을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 12.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네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 13. 네 하루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일상이 네가 가진 최고의 재산이지. 14. 뭐든 원하는 걸 얻으려면 가장 먼저 네 마음을 제어해야 해. 15. 작게 나누어서 생각하면 커다란 문제도 결국 풀 수 있어. 16. 미루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면 사랑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단다.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사랑, 초등학생, 사춘기, 책 육아,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중3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유일한 것은 기억된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의 방식으로 기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당신만의 방법을 찾아라. 66일 공부머리 대화법. 우리는 늘 네 하루하루를 기대해. 멋지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